자, 우리 세무정보 처리 조회 및 출력 2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교시 때까지 뭘 살펴봤냐 하면 우리 사업자가 누군지, 그리고 아이고 안 넘어가냐. 자, 우리 이전 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부가치세에 대한 정의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자, 특징도 살펴봤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 또 특히 사업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납세지,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장이 어디인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되는 여부도 살펴봤고요.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개념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과세 기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3교시 때는요, 우리 이제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관서에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면세 사업자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네, 면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이전에 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거고,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가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런 사항들을 신고하고 대장에 등재가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를 받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요, 우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미등록 가산세입니다. 자, 이 미등록 가산세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최초에 공급을 하게 되면 사업 개시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런 사업 개시는 일단 했잖아요. 공급을 쭉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러한 불이익이 있었나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만약에 했으면 그 전일까지의 공급 가액에 대해서 1% 가산세를 매기는 겁니다.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도매상들 같은 경우에 공급 가액이 뭐 10억, 뭐 20억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산세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공급 가액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는요, 중요한 게 이윤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 하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자, 매출액에서, 자,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고요. 판관비를 차감하고 나면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우리 세전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죠? 자, 이 매출액이 자, 10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매출원가가 9억 5천이라고 한번 해봐요. 자, 도매상이라고 기준을 하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남는다? 자, 5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자, 우리 인건비 같은 것들 있다, 그죠? 자, 인건비 같은 게 한 3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대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2천만 원 될 거고요. 자, 영업의 수익으로 뭐 이자 수익이 뭐 100만 원 발생했다. 그런데 차입금에 대한 어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뭐 1,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1,100만 원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자, 그런데 여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 가격인 거고, 부가세는 부가세고, 그리고 이 매출액, 이거는 공급가액, 매출원가는 매입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하고 관련된 거는 재무상태표에 부가세 대급금 또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10억 원에 대한 1%는요, 가산세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1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현금 흐름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러면 사업을 영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이윤이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도소매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가액 자체에 대해서 1%를 가산세를 매긴다는 거는요, 거의 가혹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관청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세 재원을 파악하는데, 그 가세 재원을 파악하는데 어떤 그 협력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센 그 불이익을 줘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1%, 그죠? 자,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예요. 아주 강력한 페널티. 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대요. 자, 지금 매출원가 9억 5천만 원, 여기에 관련된 VT가요 9,5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여기 VT 1억이거든요. 그러면 부가지세를 5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납부세액이, 자, 공제 가능할 때는 우리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불공제가 되고 나면 납부세액이 1억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대신에 이 VAT 9,500만원 불공제된 거는요, 여기 매출원가에 경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세법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매입세액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가 해당되게 되면 이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경비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이렇게 되겠죠. 10억 4,500만원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4,500만원이 돼버리고, 자, 판관비 인건비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7,500만원이 돼버리고, 세전 단기 손실이 돼버리겠네요. 8,400만원 순순실이 발생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게 되면 현금 흐름상으로 매우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이 1%에 대한 가산세가 큰데 매입세액 불공제는 더 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가혹한 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좋다, 대신에 가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가세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가세 기간이 종료되고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아니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등록 가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는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는요, 자,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리고 계정세법인데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요, 원래 당일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자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원래는 당일 안에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2일입니다. 2일. 네, 예전 법이 아마 원칙이 3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아마 3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이틀로 이게 조금 당겨진 거고, 그리고 어떤 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5일 이내, 그리고 어떤 뭐 서류가 미비가 되어 가지고 뭐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뭐 요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칙이 3일이었는데 2일로 변경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바로 당일날에 발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은 어떤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실질이 더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라서 당일날에 발급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첨부 서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가지고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고요. 자, 앞서서 사업장마다예요. 사업장마다. 자,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졌다고 하면요, 그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 다음이라는 것은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정정. 자, 이제 사업자 등록 원래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거죠. 이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 건물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사무실이 뭐 갱신이 되었거나 또는 뭐 어떤 면적이 변경했다거나 또는 임차 사무실이 변경이 되었다 뭐 할 때, 그럴 때예요. 이런 것들을 첨부하여서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서장은요, 사업자 등록의 정정 신고를 받고요. 바뀐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항을 정정을 해가지고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내용을 암기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을 할 때는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을 시키고 다시 신규로 발급받는 게 아니고 정정해서 재교부를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재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정정 사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상호를 변경하는 거예요. 자, 외워둡니다. 상호 변경은요, 재교부 기한이 당일입니다. 당일. 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나 봅시다. 자, 법인이나 또는 단체 중에서 어떤 대표자를 변경할 때예요. 그죠? 대표자 변경요. 자, 개인 안 돼요. 개인 대표자 변경은 안 돼요. 개인 대표자 변경은요, 원래에 있던 사람이 폐업을 하고요, 신규로 대표가 들어갈 사람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인데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아이고, 네. 자,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입니다. 자, 유일한 하나입니다. 개인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가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상속은요 해당 피상속인의 어떤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증여 있죠, 증여. 자, 증여는 폐업 사유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사업자 변경은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셨죠? 대표자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은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 상속일 때만 변경되는 거예요. 증여는 동일하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 폐업을 하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우리가 뭐 임대차 그 계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의 사항이 변경되어 있으면 요거 재교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종류의 변동이 있을 때,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는 그게 있잖아요. 어떤 업태, 종목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태와 종목이 변경될 때, 그러니까 그 변경이라는 것은 그 업종을 제외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업종을 다시 추가를 할 때가 있을 거고,
그것도 정정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할 때, 자, 주소가 변경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자들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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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일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표자에 보게 되면.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우리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 구성원이라든가 출자 지분이 변경되었을 때도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가세를 적용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도 총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도 정정사유에 해당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3일 이내에 재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휴업, 폐업 등의 신고입니다. 자,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또는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할 때에는 우리가 휴업 폐업 신고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 주무관청에다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되는 건데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휴업, 폐업, 그리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연수 문제를 풀어보고 3교시를 마칠까 합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다단계 소비세 맞다, 그죠? 모든 유통 단계마다 합니다. 자, 간접세 맞습니다. 자,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릅니다. 자, 이 물세입니다. 물세. 자, 여기에서는 여기 물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 물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물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세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요. 자, 인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서 가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세는 이런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가치세를 가세를 할 때 인적 사항을 고려하나요? 그래서 뭐 돈을 누가 더 많이 벌고 부양 가족이 누가 더 많고 이런 거 고려하지 않죠, 그죠? 그냥 그 가액에다가 공급 가액에다가 10%를 때리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물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뭐 종가세, 네,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예요. 그 금액에다가 10%를 곱하는 거죠. 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소득에 대한 가세는요, 우리 소득세를 얘기한다, 그죠? 자,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대해서 가세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론상. 자,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요런 간단한 문제들 여러분들 맞추면 못 맞추면 여러분들만 떨어지는 거예요. 너만. 아셨죠?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요. 자, 2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네요. 자,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맞는 것 같다, 그죠? 근데 틀렸어요. 부동산 임대업은요, 자, 임대잖아요.
다른 지역에 임대물건이 많다고 했을 때 그 임대물건은 지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어디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우리 사업장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자, 2번 제조업입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다 그죠? 강업 사무소 소재지다 맞다 그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준 건데요. 자, 만약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납세지가 이 사업자의 주소나 고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김에 요 4번 문장 체크를 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네요. 자,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네요.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가 1번 선택지네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볼게요. 왠지 이 문장 맞는데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요, 우리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사업 가세 기간에서 요 문장이 기억나나요? 자, 신규 사업자가요,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가세 기간이 이렇게 된대요. 그 말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말 맞는 표현이다. 그죠? 자, 4번.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자, 우리 이제 개정세법에 따라서 2일이다. 그죠? 2일. 옛날에는 3일이었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3일이 지금처럼 2일로 변경되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조금 엉성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개정세법을 미반영한 책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그렇고. 자, 그래서 이 표현 요것도 맞아요. 자, 2번 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틀렸냐 하면 이 반드시 때문에 그래요. 자, 사업장마다 하여야 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취하고 있는 사업자는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가지고 하나의 사업장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2개의 사업장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어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4번. 우리나라 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요,
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영리 목적에도 불과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도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세되는 재화 용역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가치세를 부담한다. 자, 맞아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주 맞는 표현이다. 그죠? 법인의 본점에서 전체 지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제도가 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5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자,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자, 강업이네요. 자, 강업은 강업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오케이. 자,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아요.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그렇죠?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해야 되겠죠? 제조업은 언제나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니까요. 자, 건설업은요. 자, 법인이에요. 제가 각 현장 사무소 많다고 했죠. 그래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업. 자, 등기부상 소재지 맞다. 그죠? 요거 3번에 틀렸어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6번. 자,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자, 1번 사업장 이전. 오케이, 맞다. 자, 대표 잡은 게 안 돼요. 안 돼. 상속만 가능하다. 그죠? 상속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요. 지금 개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사업 종류 추가. 이게 변경이다. 그죠? 오케이. 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 변경 가능하다. 오로지 상속만 가능합니다. 그쵸?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자, 틀린 것은 자, 사업자는요. 사업장마다 오케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 맞습니다.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어요. 맞죠?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요. 아, 지급은 틀린 표현인데 요거 옛날에는 3일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2일이다. 그래서 지금 법령으로 하게 되면 3번 틀린 거예요. 지금 법령은요. 자, 4번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 틀렸습니다. 그죠? 상속은요. 그냥 정정사유입니다. 대표자 명의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3번, 4번이 답인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사업자 등록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쭉 읽어보면 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경우에도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장 등록번호를 부여 틀렸다. 그죠?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만 부여가 됩니다. 다 합쳐가지고 하나만 부여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출석 과제물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출기한 안에
간단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형식 꼭 갖춰주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